안녕하세요.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좋은 코드를 많이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코드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거든요. 오픈소스 뭐 좋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고민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SWR이거든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로딩 상태를 잘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리액트 쿼리도 있고 리덕스 툴킷 같은 것도 있어요. SWR이 진짜 코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데 이뮤터블이랑 인피니트랑 뮤테이트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들어가 보면은 패키지.json이 또 있어요. 각 파일당 패키지스를 가지고 있는 멀티 패키지 구조구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인터널이랑 코어가 있죠? 아마 얘네가 내부 비즈니스 로직을 가질 것 같아요. 코어에는 use SWR이 있어요. 이 use SWR도 SWR 기준으로 외부에서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메서드거든요. 그리고 인터널을 보면은 utils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쫙 있어요. 보통 언더바가 private를 의미하잖아요. 사용자 관점을 기준으로 그 내부 비즈니스 로직 폴더를 구별해 놓은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라이브러리 분석을 할 때 만약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테스트 코드부터 보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코드에 예상되는 동작을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예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어가지고 내가 따로 테스트 코드를 짠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또 테스트로 짤 수 있구나 라는 개념들을 알 수 있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같이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E2E 테스트 있는 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잘 그려지는지, 버튼이 상황에 따라서 잘 디세이블드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UI부터 서버에서 받는 응답까지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E2E 테스트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내가 한번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과연 테스트로까지 짜야 될까? 신기해서 까봤어요. 그래서 E2E 테스트 보면은 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앱이랑 뭐 라이브러리랑 페이지스 있는 거 보니까 간단한 모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중요한 건 이 테스트를 봐야겠죠? 플레이라이트를 썼더라고요. 사이프레스랑 똑같이 E2E 테스트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VS 코드랑 잘 어울린다고 들었어요. 되게 짧아요. 2개밖에 없더라고요. 베이직 SSR이랑 partially hydrate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베이직 SSR이라고 하면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한 거겠죠? 겟바이 텍스트로 페이지에서 잘 보이냐 그거 테스트한 거고요. 부분적으로 하이드레이트가 되는지 마찬가지로 겟바이 텍스트로 이렇게 심플하게 테스트를 해놨더라고요. 프론트엔드에서 E2E 테스트가 사용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유용은 한데 빠르게 기획이랑 디자인이 많이 바뀌는 환경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까지 고쳐야 되니까 2배로 늘어나는 느낌이잖아요. 서버사이드 렌더링 같이 변하지 않는 핵심 로직만 좀 판단하는 게 그나마 가성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E2E 테스트는 한 이 정도로만 테스트를 했구나 보고 캐시가 되게 궁금해서 처음에 까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use SWR 캐시.txt를 볼게요. 이슬 기준으로 얘네가 뭘 테스트했는지를 보면 돼요. It should be able to update the cache 라고 나와있어요. 캐시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캐시라면 업데이트 해야지. It should be correctly mutate the cache value 라고 있어요. mutate 되었을 때 정확히 캐시된 밸류를 봐야 된다.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진다면 거긴 들여다보면 돼요. create 캐시로 키를 만들고 있죠.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render with config에 넣어놓고 캐시드 밸류를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잘 보인다. 그 다음에 mutate를 여기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mutated 밸류를 넣었을 때 다음 스크린에서는 mutated 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mutate가 그 SWR에서 다시 데이터 패칭할 수 있는 함수거든요. mutate를 실행하면은 새롭게 패칭이 되는가를 테스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render with config가 뭔지 궁금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까보면 돼요. render with config는 이 언더바 render with config에 엘리먼트랑 프로바이더랑 다른 컴피드들을 넣는데 얘는 뭐지? 라고 하면은 여기 바로 있네요. 렌더를 하는 거예요. 이 렌더는 뭐냐면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렌더 메서드인 거예요. 리액트 JXX를 돔에다가 그릴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여기다 넣었고 렌더를 통해서 돔에 그리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테스트 코드를 짜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SWR이 진짜 분석하기 또 좋았던 게 주석을 정말 친절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nested component with the same cache key can get different value 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캐시키를 가진 중첩된 컴포넌트들은 다른 밸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foo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이 foo라는 컴포넌트는 create 키로 만든 키를 넣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리턴하는 함수고요.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는 같은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뿌리고 foo는 swr config에 데이터를 값을 2로 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를 렌더를 해요. 그랬더니 이 getBy 텍스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땡땡2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를 넣을 때 데이터를 1로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1이 나오는 거고 foo도 마찬가지로 같은 키값을 썼지만 데이터를 2로 내려줬기 때문에 같은 키값을 쓴 데이터여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걸 테스트한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단순히 키값으로만 고유함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까지도 보는구나 를 알 수 있고 코드를 짤 때도 굳이 키값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컴포넌트니까 다르게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얻은 게 몇 개요? 테스트 코드 짜는 방법 알았죠? SWR에서 이 키값을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알았죠? 주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캐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안 볼 이유 없는 거죠. 아, 저는 이 정도면은 캐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널 가면 캐시 있겠죠? 여기 바로 있죠? 그래서 캐시.ts를 한번 볼게요. 미니 캐시가 있어요. 뭔가 얘가 시작을 시킬 것 같아요. SWR 글로벌 스테이트가 없을 때 이벤트 리밸리데이터라는 빈객체를 만들고요. 스테이트도 만들고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빈객체도 만들고요. subscribe라는 얘도 만들어요. 컬백을 받아가지고 등록시키는 얘 같아요. 뭔가 새로운 객체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캐시가 이제 빈 객체에다가 키하고 밸류로 내가 가져왔던 데이터를 저장해서 나중에 그 값이 있으면은 가져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 객체를 만드네요. SWR 글로벌 스테이트가 없을 때 이러한 객체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SWR 글로벌 스테이트는 여기 보면 위크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크맵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글링 해보면 돼요. 맵이 아니라 왜 위크맵을 썼을까? 가비지 컬렉션이 도달 가능하거나 추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값을 메모리에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누수가 가끔 일어나고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 나오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문제를 뭔가 해결할 게 위크맵 같지 않아요? 맵인데 약한 맵 같잖아요. 위크맵을 사용하면 키로 쓰인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맵보다는 위크맵이 좀 더 잘 수거가 되나 보죠. 그럼 이걸 언제 쓰냐? 바로 캐싱. 생각을 해보면 캐싱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능상으로 사실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캐싱을 수거 안 했을 때 문제가 더 많거든요. 메모리가 꽉 차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거 대상이 쉽게 되도록 위크맵을 쓰는 거예요. 이걸로 저녁 상태를 만들어서 캐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판단하면은 SWR에서 캐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를 얼추 파악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싶은 개념이나 아니면 핵심 개념들을 위주로 하나씩 그냥 까보면 되는 거예요. 재밌었던 게 use isomorphic layout effect라는 걸 쓰더라고요. isomorphic이라는 게 사물의 성질 또는 모양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변수명도 쓰는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버면은 use effect를 실행하고 서버가 아니라면은 use layout effect를 실행한대요. 왜 서버로 구별해놨지? 라고 했을 때 주석이 또 잘 써져 있어요. React currently throws a warning when using use layout effect on server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단에서 이 use layout effect를 실행을 할 때 리액트에서 뭐 경고를 하고 있나 봐요. use layout effect가 뭐지? 라고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쳐보면 돼요. react use layout effect 쳐보면은 바로 나오죠? use effect와 use effect layout의 차이는 뭘까? use effect는 컴포넌트들이 렌더와 페인트 된 후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use layout effect는 렌더 된 후, 페인트 되기 전에 실행되는 거예요. 페인트 되기 전에 뭔가 그리고 싶었나 봐요. 근데 서버단에서는 에러를 내뿜으니까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놨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결론은 카피다 라는 거잖아요. SWR이 주석을 잘 써놔서 파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검색만 해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죠? Use layout effect does nothing on this server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뭐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데요. 좋은 코드에 대한 학습도 하고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심도 있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소소한 팁 공유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라이브러리 분석할 때 뭐가 떴잖아요. 이게 Git 렌즈라는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누가 커밋을 했는지, 언제 커밋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커밋된 PR은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GitHub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릴리즈 노트가 있어요. 뭘 변경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GitHub만 들어가도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를 훨씬 높일 수 있고, 플리캐스트를 남기거나 이슈를 남기고 싶으면 라벨에 Good First Issue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말 그대로 좋은 이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슈를 남기고 싶을 때 어떻게 잘 남기고 싶은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태그로 좋은 이슈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리액트 같이 이렇게 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아예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죠? 컨트리뷰팅 가이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리드미만 읽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리드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거 보면 훨씬 더 풍부하고 좋은 라이브러리 코드 레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큰 범위에서 분석이 끝났으면은 테스트 코드도 한번 봐보고 알고 싶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나가면은 재밌게 라이브러리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다른 공부법이 또 알고 싶으시다면 어떤 거 알고 싶은지 댓글로 적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